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난리가 난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생숙이라고 하는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난리거든요. 물론 이제 관심이 없으신 분은 뭐 안 그럴 수 있는데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많이 이슈가 많거든요. 생활형 숙박시설이 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기 뭐길래 이렇게 난린가? 요즘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투자한다고 하던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집은 집이긴 집인데 집이 아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비밀. 매수문의 쇄도. 용도 변경 기준 완화에 몸값 오른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경쟁 불붙었다. 틈새 먹거리 각광. 규제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활기.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또 다른 분양형 호텔일 뿐 해서 최근에 나오는 분양을 좀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굉장히 분양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청주에서 분양을 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은 경쟁률이 300대 1인가 그랬다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알고 가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 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재의 규제가 만들어진 부동산 시장의 박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의 욕망이 투여된 우리 시대의 아주 굉장히 슬픈 자화상이자 부동산 시장의 박쥐 같은 놈이다. 이게 박쥐라는 의미가 동물도 되고 새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러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레지던스, 서비스드 레지던스라고 불리던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와 같죠.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장기 출장을 오시는 분들은 이 레지던시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숙박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조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생활을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는 이거를 레지던스라고 했는데 얘가 오피스텔하고 아주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부동산 상품입니다. 객실 안에 이제 거실과 세탁실, 주방시설 등 거의 편의시설 갖추고 있어서 호텔 집과 같은 집이다. 라는 게 이제 이 서비스 레지던스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레지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난리가 요즘 났냐? 들어가 보면 오피스텔하고 똑같아요. 근데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요. 당첨이 되면 바로 그 날짜에 전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고 양도소득세의 중과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의 부동산 규제가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레지던스는 있었는데 얘가 이러한 부동산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상품이 되다 보니 전국이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에 난리가 지금 나 있는 상태죠. 한번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해 보면요. 호텔의 경우에는 숙박이 가능하지만 주거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숙박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거도 가능하고 일반 임대사업자도 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장점만을 딴 게 생활형 숙박시설인데요. 숙박도 가능하고 주거도 가능하고 반드시 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저금리 기조 때문에 저축이나 예금이 감소하고 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주택시장이 불안하고 주택투자가 감소하다 보니까 오피스텔로 몰렸는데 이것도 오피스텔도 지금 규제가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관심도가 하락이 됐고 결국에는 현재 유동자금이 갈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이 생활형 숙박시설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호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를 하다 보니 숙박업 신고를 해서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관리하는
별도의 관리 업체랑 계약을 해서 실제로 이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들어가 보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오피스텔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레지던스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 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은 이게 전세가 아니고 장기 거주하는 숙박자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도 계약을 하지 못하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이제 하냐면 전세권 설정을 하는 형태대로 실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랑 큰 차이가 없이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장점이 있다 보니까 요즘 분양하는 모든 것들이 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를 보면요. 뭐 이게 어느 법을 따르느냐 이거는 이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숙박시설이다 이죠. 오피스텔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호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취득세도 4%고요. 그 다음에 얘를 분양받으면 주택세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 양도세도 중과가 없습니다. 전매 제한도 없고 청약저축도 필요 없고 재담청 규제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호텔의 일부를 분양받는 것이죠. 그래서 분양형 호텔이라 한참 난리가 났었었죠 예전에. 그거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것이다. 그럼 중도금 대출은 가능하냐? 개인 대출은 불가능하고요. 사업자 대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만약에 청약을 해서 당첨돼가지고 받았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왜 뜨냐? 계속 뜨는 이유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가보면 똑같이 생겼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도 안 되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주택세에도 포함이 안 되고 양도세 중과도 안 되고 전매도 가능합니다. 청약동장도 필요 없고 재당첨 규제에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금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지금 분양이나 청약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이 동영상을 찍은 오늘 현재 제가 오늘 어디를 갔다 왔냐면 서울의 마곡이라고 있습니다. 마곡에 분양 중인 롯데캐슬 뉴웨스트라고 하는 곳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팜플렛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마곡의 마곡나루역 9호선 마곡나루역하고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가보면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900세대인가 분양을 하거든요. 엄청나죠. 900세대 정도 분양을 하는데 제일 싼 게 8억이고요. 제일 비싼 게 20억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규제에 영향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다 보니까 이렇게 군으로 나누어 놨어요. 1군, 2군, 3군, 4군, 5군. 그래서 200만만 내면 여기에 청약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청약하면요. 아파트 투유라는 곳에 가서 청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어떤 로직으로 통해서 실제로 당첨자를 결정하는데 이 분양형 생활형 주택은 지금 분양하는 롯데에서 여기 홈페이지에 가서 청약을 하고 여기서 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잖아요. 그럼 바로 전매가 가능해요. 실제로 오늘 가서 보니까 이 롯데의 이 롯데캐슬 루에스트는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아파트 여러 곳을 이제 모델하우스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다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괜찮더라고요, 정말. 마곡나루 9호선하고 또 바로 지하로 연결이 되기도 해서 이게 아파트나 오피스텔이었으면 정말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이 안 되죠. 왜냐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생활형 주택으로 분양을 했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런 생활형 주택, 얼마 전에 청주 같은 경우에 제가 이름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300대 1의 그 분양을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한이 아빠가 생각하는 결론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네덜란드의 튤립 특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초의 거품이라고 생각되는 그 역사상의 특이죠. 이 네덜란드의 튤립 특이가 발생했을 때 이 튤립 요 씨앗이 하나가 당시에 집 한 채 값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네덜란드에 발생된 튤립에 대한 과열한 투기 현상인데요. 1개월 만에 튤립 가격이 50배가 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오는 순간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최고치 대부분 수천 분의 1로 폭락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공황, 이런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런 걸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가장 먼저 시작했던 역사상의 특이다. 이렇게 그 말들을 하는데요. 이 생활형 주택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부의 규제가 지금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걸 뚫고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떤 생각을 제가 지금 갖고 있냐면 서울에서 아주 위치가 좋은 곳은 청약을 저도 해볼까 합니다.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면 무조건 전매할 겁니다. 아주 자그마한 이익이라도 나도 1차 계약일에 무조건 전매를 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갖고 있기에는 경기 변동이나 분양 금액을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이게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사실은 너무 크고 내년도에 또 대선이 걸려 있죠. 그래서 규제가 사실은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결론은 누가 마지막 폭탄 돌리기에 맨 마지막에 올라탈 것인가 라는 결론으로 사실은 결론을 내고 싶은데요. 생활형 주택, 숙박시설, 이 주택이 아닙니다. 근데 가보면 주택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현재의 규제 상황 때문에 이러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1가구 1주택에 지금 해당이 되시고 현금적인 여력이 좀 있으시다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그 건물과 주택에 대한 토지 규제가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나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 과열된 상태인 건 맞고요. 그리고 또 당분간 금리가 계속 현재의 상태로 유지된다면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인기가 식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현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번 투자 대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한이 아빠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오래 가지고 있을 생각이 전혀 없고요. 다만 전매를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 이제 그 독자 여러분들이 결국에 그러면 너도 투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투기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리스크를 제가 감당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또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거의 300대 1, 400대 1. 오늘 가서 이걸 보니까요.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금전적인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